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28강 공면적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59번이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면적분이라는 거를 배울 때 결국 이 공면적의 공식과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공식들을 잘 활용해서 연산할 수 있어야 돼. 그것만 잘 된다면 면적분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159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공면적은 함수가 z는꼴이냐 아니면 음함수냐 혹은 벡터함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공식이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 공면이 z는 하고 제시가 된 공면이고요. z는 0보다 큰 공면이래요. 그럼 이 주어진 영역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항상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서 가보자 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x, y, z축에서 z는 0보다 큰데 이 공면은 엎어진 밥그릇인 거죠. 엎어진 밥그릇이 될 거고 z가 0이 들어간다면 반지름의 루트 2에 해당하는 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그 위에 존재하는 공면 z의 넓인 거니까 지금 이 부분, 이 밥그릇의 면적들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면의 면적 공식을 세팅해봐 라고 한다면 공면의 면적 공식 S, ds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형시킨 영역을 d로 잡아주고 그라디언트 S 벡터의 크기에 dx, dy야. 근데 우린 사실은 그라디언트 S가 누군지 알지만 이 함수가 z는꼴이라면 그냥 바로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x, dy야 해서 이 중간 과정 요 정도의 식은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정의역은 현재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보다 작은 영역이 될 거고요.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하면 2x 그거의 제곱 4x의 제곱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인데 그거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4y제곱에 dx dy라 극좌표로 바꿔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현재 반지름이 0부터 루트 2죠. 2가 아니라 루트 2라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1 플러스 4r 제곱에 r, dr, d세타야. 그럼 푸베이 정리에 의해서 2파이는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속미분한 게 밖에 걸려있는 꼴 가능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4r 제곱에 현재는 2분의 1승이라면 적분하면 2분의 3승에 3분의 2가 내려와야 될 것이고 속미분하면 8r인데 8은 없죠. 왜냐면 원래 8분의 1이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루트 2까지. 자, 그러면 약분할 건 약분해주면 6분의 파이에 루트 2가 들어가니까 루트 2의 제곱은 그냥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9의 2분의 3승 9루트 9 마이너스 0이 들어가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6분의 이 값은 27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26 파이라서 3분의 13파이라고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번의 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된 거겠죠. 자, 1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범위가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제시가 된 거였어요. 그럼 이 입체의 그래프를 대충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 엎어진 밥그릇은 z의 절편인 1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z는 마이너스 3이라는 평면, 이 평면이 z는 마이너스 3이라는 평면인 건데 이 평면과 공면의 교선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그 교선의 모양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넘겨냈을 때 4야 라고 하면 될까요? 4였다라는 거죠. 아, 이러한 정의역이 잡힌 거죠. 그 정의역에서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x, dy야. 물론 이거를 위로 평행이동 3칸 더 해서 뭐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나머지는 연산하는 거니까 정역 D라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은 영역이 될 거고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하면 2x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4y제곱에 dx dy야. 그럼 극좌표로 바꿔서 0부터 2파이까지 r의 범위 0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4r 제곱에 r의 dr d세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방금 위에서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정리하게 되면 2파이 밖으로 튕겨 나올 거고요. 푸베이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4r 제곱에 현재는 2분의 1승이고 적분하면 2분의 3승이고 3분의 2가 내려올 것이고 속미분한 8r인데 8이 안 보이죠. 원래 8분의 1이었겠죠. 구간은 0부터 2까지. 그러면 약분해주면 6분의 파이에 2가 들어가면 9루트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선생님 9가 아니죠. 선생님 잘못했죠. 2가 들어가면 16 더하기 17 루트 17이 되겠죠. 자, 17 루트 17 17 루트 17 마이너스 0 들어가면 1 나오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에 있는 게 답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겠죠. 자, 161번은요. 조건이 조금 독특하죠. YZ 평면이라는 건 X가 0인 평면이 될 거고요. 포물면이 X는 하고 만들어진 공면이었어요. 그런데 평면과 포물면으로 유계된 영역이라는 거는 경계가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입체가 되는 거죠. 입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전체 건널비가 되는 거, 유계된 어떤 입체의 건널비니까 그냥 그 공면의 면적만 되는 게 아니라 둘이 뚫려 있는 부분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160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이 자, 이걸 다시 보면 Z가 3인 평면이 있었죠. 그 위에 존재하는 이 밥그릇의 면적만 구하면 됐어요. 우리가 구한 요 계산은 이 밥그릇의 면적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60번 기준 내가 이 문제에 Z가 마이너스 3이라는 평면과 유계인 영역의 건널비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요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면적까지 더해줘야 돼 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161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X, Y, Z라는 공간상에서 X라는 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Y, Z라고 줬을 때 X, Y, Z 이게 되겠죠? X, Y, Z에 대해서 X는 지금 제가 아예 축을 바꿔버렸습니다. X는 1-Y 엎어진 밥그릇이래. 근데 X가 0인 평면, YZ 평면. 그러면 지금 이 공면적의 일부와 그리고 이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까지 더해줘야 돼. 그럼 지금 이 바닥을 S2라고 잡고 이 밥그릇의 면적을 S1이라고 잡는다면 S2의 면적은 1의 면적이 되는 거죠. Z가 0을 들어가게 되면 반지름 1인 원인 거니까 면적은 파이가 될 것이고 그럼 S1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공면은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의 내부가 되겠죠. 왜냐면 갖다 집어넣었을 때 교선은 반지름이 1인 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루트 1 플러스 x는 하고 만들어진 공면은 x를 y로 미분한 거의 제곱, x를 z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y, dz로 정리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사실 위의 식들과 거의 똑같죠. 1 플러스 4y제곱, 4z제곱에 dy, dz야. 하지만 어차피 이거 극좌표로 바꿔낸다면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4r 제곱의 아래 dr, d세타가 될 것이고 2파이에 1 플러스 4r 제곱의 2분의 3승에 3분의 2가 내려오고 속미분한 8r인데 8이 안 보이네. 원래 8분의 1이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1까지. 그러면 6분의 파이에 1이 들어가면 5루트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0이 들어가면 1이래요. 그럼 얘한테 더 추가로 더 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거는 S1의 면적과 S2의 면적인 거니까 6분의 파이에 5루트 5 마이너스 1 플러스 파이까지 해줘야 된대. 그래서 파이라는 공통인수를 잡아내면 6분의 5 루트 5 6분의 6파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5가 공통인수네. 6분의 5파이에
루트 5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게 겉넓이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1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62번 문제 보겠습니다. XY 평면상에서 도선, 우리가 이 도선이라는 게 심장형 그래프인 거죠. 이 심장형을 도선이라고 준 거고 이걸로 주어진 네 주면 일종의 기둥인 거죠. XY 평면상의 곡선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만들어진 기둥면이 있는 거지. 주어진 주면 내부에 있는 원뿔의 곡면적. 쉽게 말하면 얘를 지금 정의역 D로 준 거죠. D로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곡면을 Z는 하고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또 Z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Z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해서 곡면의 면적을 구할 때 정의역 D 잡아놓고 그 D가 요 여용이 되겠죠? D에 대해서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X, DY 잡아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은 그라디언트 S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곡면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S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넘긴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라디언트 S라는 거는 2x, 2y, 마이너스 2z가 아니라 마이너스 2z로 나눠서 이 값은 마이너스 z분의 x 마이너스 z분의 y 1이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집어넣으면 정역 D에서 루트 제곱의 합인 거죠. 루트 1 플러스 z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dx dy예요. 근데 모든 관계식은 전부 다 x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z의 제곱이라는 것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럼 약분되겠네. 그럼 요 안의 값은 루트 2가 될 것이고 답은 루트 2 곱하기 d의 면적이야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현재 심장형의 면적은 2분의 3파이 a제곱인데 현재 그 a 값도 1로 정리가 된 거니까 a 값은 그냥 1인 거야. a 값은 1로 그냥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값을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 3루트 2파이 2분의 3루트 2파이라고 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2번의 답은 4번.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이걸 열심히 극좌표로 바꿔가면서 풀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16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역 D는 반지름 1인 원의 내부가 되겠네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 F라는 함수에 그래프로 표시되는 곡면의 면적을 구하세요. 우리가 기본서 문제랑 거의 똑같다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곡면 Z는 XY인 거죠. 그럼 나는 곡면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럼 D에서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X, DY래. 그러면 그 영역을 루트 1 플러스 X로 편미분하면 Y죠. Y의 제곱. Y로 편미분하면 X죠. X의 제곱에 DX, DY래요. 나 극좌표로 바꿔내면 0부터 2파이까지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죠. 루트 1 플러스 R 제곱에 R의 DR, D세타래요. 자, 그러면 푸비인 정리로 2파이가 튕겨 나올 것이고요. 1 플러스 R 제곱에 2분의 3승에 3분의 2가 나오고 속미분하면 2R인데 2가 안 보이네요. 원래 2분의 1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1 사이에서. 그럼 정리하고 3분의 2파이에 1이 들어가면 2루트 2가 될 거고 빼기 0 넣으면 1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2루트 2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165번 문제 보겠습니다. 164번이네요. 4번. 자, 이 주어진 곡면이 XYZ가 결국은 이렇게 X는 Y는 Z는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일종의 치환이라고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나 이거를 0부터 1까지 z범위 1부터 2까지 0부터 파이까지. 자,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공간상의 공면이 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 녀석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면 S는 R, 세타라는 값으로 제시가 된 거였어요. 그럼 X는 2의 R승 코사인 세타, 2의 R승 사인 세타, 그리고 2의 R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R과 세타 범위에 대해서 공면의 면적을 구하세요라는 공식은, 그 면적 공식은 정의역 D에 대해서 R을 R로, R을 세타로 외적한 벡터 크기에 dr, d세타야. 그럼 나는 여기서 해야 될 게 이 R을 세타로 편미분하겠습니다. 그리고 R을 R로 편미분한 거에 대해서 외적을 할게요. I, J, K에 이 함수를 R로 편미분하면 자기 자신의 코사인, 자기 자신의 사인, 자기 자신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타에 대한 편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사인, 자기 자신의 코사인, 그리고 0이 되겠죠. 자, 외적을 하게 되면 물론 여기서 행렬식이라는 성질을 써도 상관없고 외적의 성질을 써도 상관없는데 아직 그걸 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값은 2의 R승에 사인 곱하기 0이 0이죠. 마이너스 2이 곱하니까 2의 2R승 곱하기 코사인 되겠네요. 지수 법칙 쓴 거죠. 근데 마이너스 위치가 되겠죠. 마이너스 J인 거니까 마이너스 J에 0 빼기 얘가 되겠죠. 근데 위치는 또 마이너스네. 빼기에 마이너스가 플러스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마이너스 자리야. 그럼 2에 2R승의 사인, K는 2R승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R승의 사인 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값은 2의 2R승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정리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통인수가 2의 2R승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1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크기는 R로 편미분한 거, R을 세트로 편미분한 크기는 굳이 2의 2R승의 절대값 잡아내고 이 벡터의 크기만 잡아내고 루트 2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공면의 면적 공식은 0부터 자, 일단 피적분함수 세팅하면 2의 2R승에 루트 2에 dr, d세타, 세타 범위 0부터 파이까지, R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잡힌 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인 거고 푸빈이 정리로 파이가 나올 거고 루트 2도 밖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선형성으로 루트 2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지수함 적분하면 자기 자신의 속미분한 2가 없어서 2분을 붙여주고 구간은 0부터 1이래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파이에 2의 2승 마이너스 2의 0승 1.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답을 정리하니 164번의 답은 2번이야 하고 정리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요. 얘가 누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공면은 누구를 매개로 한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공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거는 2의 2r승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2의 2r승의 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이고 그 값은 2의 2r승이 됐고 그 값은 z의 제곱 아닌가? 얘의 공면은 누구였냐면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모레이 시계를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타, 그럼 x는 r 코사인이 보이네, y는 r 사인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누굴까? xy 범위 잡기가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XY 공면상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정의역이 딱 안 떨어질 것 같아. 자, R, 원점 R이라는 변수가 R 값이 0이면 X 값은
x값은 r값이 0. 1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 r값이 0일 때 y는 사인 세타. 그럼 지금 xy 평면상에서 세타라는 값은 0보다 파인 거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r값이 1이라면 x는 2의 1승의 코사인 세타, y는 2의 1승의 사인 세타가 돼서 이들의 관계는 원점과의 거리가 2에 해당하는 이가 되겠죠. 그럼 지금 xy의 범위는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은 그 높이가 결정이 된 거겠죠. 그럼 난 이만큼을 정역 D로 바라보고 모래시계가 존재하는데 x, y, z 상에서 모래시계 전체가 아니라 반지름이 1인 원과 반지름이 2인 원 사이에서 이 정역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정역을 요만큼만 D로 잡았을 때 S의 면적을 구해봐. DS라는 거는 정역 D에서 이 공면이 음함수로 표현되었으니까 그라디언트 S는 EX, EY, 마이너스 2Z를 마이너스 2Z로 나눠주니까 Z분의 X의 마이너스 Z분의 마이너스 Y 1 가능하겠죠. 그러면 루트 그라디언트 S의 크기는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x, dy 얘가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이 값이 모든 식은 관계식을 xy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서 약분 처리되고 피적분함수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d의 면적이에요. 근데 d의 면적이 얼만데? 지금 반지름이 2인 원에서 반원에서 이만큼의 반원 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전체 d의 면적은 파이 2의 제곱에서 2로 나눈 반원에서 파이 1의 제곱을 2로 파이 r제곱. 자, 파이 제곱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파이 공통인수 끄집어내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돼.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자, 이해 가시겠죠? 자, 1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5번에 있는 내용은 지금 9죠. 9는 z가 0보다 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 평면 2분의 1이라는 부분 윗부분에 놓인 공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걔가 어딘지 대충 파악해 봅시다.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9가 있었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z가 2분의 1이라는 평면은 얘가 되겠죠. 그 평면 위에 존재하는 9의 1분 거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구나. 이 윗부분 z가 2분의 1인 평면 위에 존재하고요. 그 윗부분에 놓인 공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제시가 돼 있다면 문제 풀이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법은 이 교선과의 영역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하면 이 교선에 해당하는 정역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3보다 작은 영역을 d라는 정역으로 잡았을 때 이 공면을 z는 하고 만든다면 정역 d에 대해서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 z를 y로 편미분한 거의 제곱에 dx, dy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수업 시간에 외우자고 했죠. 이 영역 d에 대해서 이 값은 z분의 9의 반지름 1인 거야. z분의 1인 건데 z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dx, dy야. 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바꿔낸다면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 0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세타 범위 1 마이너스 r 제곱의 루트 곱하기 r의 dr d세타예요. 그러면 적분하게 된다면 2파이 밖으로 튕겨 나올 것이고 1 마이너스 r 제곱의 현재는 마이너스 2분의 1승 적분하면 플러스 2분의 1승에 그거 2가 나올 거고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r인데 마이너스 2가 없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야 되는 건데 그 마이너스 역할은 구간 변경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루트 3부터 0까지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자, 0부터 루트 2. 그럼 나머지 계산해보죠. 그러면 이 약분해주고 2파이에 0이 들어가면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4분의 3이고 1 빼기 4분의 3은 4분의 1 되겠네요. 그거에 2분의 1승. 그러면 4분의 3의 루트 2분의 1승. 자, 뭐 계산 틀렸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쌤 찾았어요. 뭐가 틀렸냐면 지금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0이 들어가면 1의 2분의 1승 1 들어갔고 이 값이 들어가면 1 마이너스 4분의 3의 루트라서 4분의 1의 루트 2분의 1 들어갔네요. 자, 쌤 식을 잘못 정리했죠. 2분의 1승이 나와야 이유가 없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더니 2파이 곱하기 2분의 1 답은 그래서 파이야 하고 요만큼의 면적이 파이야라고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구면좌표계로 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구면좌표계로 얘를 정리해 보자면 x는 우리 이 공면 자체를 r, 파이와 세타에 해당한 공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r을 파이로, r을 세타로 외적한 벡터의 크기가 a제곱의 sin 파이라는 걸 아는데 현재 a 값은 1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sin 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범위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여기 떨어지는 각도가 필요해.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1인 거 알아요. 근데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래요.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이 비율은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요 떨어진 각도는 3분의 파이야가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회전하는 동안에 떨어지는 각도는 0부터 3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잡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공면의 면적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r을 파이로, r을 세타로 외적한 벡터 크기에 d파이, d세타, 세타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할 공면의 면적이겠죠. 근데 이 피적분함수는 sin 파이라서 푸비의 정리에 의해서 2파이는 바로 튕겨 나올 거고요. sin 파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인데 그 마이너스 역할은 구간 바꾸는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 코사인 0은 1인 거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은 파이하고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풀이법 가져가겠습니다. 세 번째 풀이는 이거를 구하는 과정을 약간 이 곡선을 회전시켰을 때 이 곡면에 해당한 부분의 면적은요. 반지름 1인 원이 있었어요. xy 평면에서 x가 2분의 1부터 1까지 이 둘러싸여 있는 이 곡선을 내가 x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 그 결과가 동일할 거라는 거 이해 가세요? 그럼 그 곡면의 면적은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나 1변수에서 배웠던 회전체 공면적의 공식을 이용해서 x축 회전 공식은 2파이 y 곱하기 길이 공식이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 공식을 활용할 때 이 녀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 곡선에 대해서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1이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r은 1이라는 이 곡선에 대해서 세타 범위가 0부터 마찬가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린 그 곡선이 더 쉬워 보이죠? 그러면 2파이에 CDS를 R'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의 루트 D 세타 범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혹은 Y는 R 사인 세타인데 현재 R 값이 1이래요. 1 사인 세타. 그래서 지금 이 값은 1로 정리가 되고 2파이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D세타로 정리가 되는 가 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 답은 동일하게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1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6번. 자, 3차원 공간 내에서 점 0,0,4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나 봐요. 0,0,4고요. 반지름이 5인 9니까 반지름이 5인 9. 그럼 지금 이 Z축 아래로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대충 9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9입니다, 여러분. 자, 반지름이 5인 9가 있었어요. 이만큼의 길이는 5가 되겠죠. 자, 이 반지름 5인 9면상의 점들 중에서 Y좌표가 3 이상인 점. Y좌표가, 이거 지금 X축, Y축인데 Y좌표가 3 이상인 점들의 집합 이상인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공면의 넓이를 A파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Y가 3? 이 공면의 면적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냐면요. 얘가 꼭 중심이 그렇다면 0,0,4일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이거를 밑으로 적당히 평행이동해도 Y가 3보다 큰 영역은 동일하게 만족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 공면이 Z축으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한다고 했을 때 Y가 3. 지금 그림 조금 잘못됐죠? Y가 3인 영역은 Y가 3에 해당한 영역은 X는 3. Y값은 항상 3인 거니까. 맞게 그린 것 같은데? 미안. 자, Y가 3인 영역은 얘가 Y가 3인 거죠. 그럼 그 평면과의 교선은 이렇게 만족하겠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영역을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는 중심이 Z 0,0,4가 0,5여도 상관없고 중심이 원점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영역의 공면의 면적은 축을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에 해당하는 원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Z가 3이라는 평면, Z가 3인 평면으로 위쪽에 존재하는 이 공면의 면적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회전을 하면 Z축이 될 거니까 여기를 Y축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그 회전체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를 구면좌표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길이가 3이었죠. 이만큼의 길이는 5였어요.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죠. 이만큼의 각도 알파로 적겠습니다. 그럼 나는 공면의 면적 구하는 공식에서 9를 매개환, 중심이 원점인 9를 매개화시켰을 때 R, 파이 외적 R 세타 벡터 크기에 D, 파이, D 세타고 세타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회전하는 동안에 떨어지는 각도는 0부터 알파까지야. 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R 세타와 파이의 외적한 벡터 크기는 A제곱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25의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진 계산. 푸비의 정리로 2파이 나올 거고요. 25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파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겠지만 구간의 순서를 바꿔서 0부터 알파부터 0까지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값은 50파이에 0 들어가면 1 빼기 코사인 알파 값이 될 텐데, 자, 코사인 알파 값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알파를 중심으로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야. I 값은 5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되고 전체값은 5분의 2가 되니까 그 값을 정리해 보니 약분시켜서 20파이야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20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문제가 주어진 공면에 원하는 부분의 면적이 꼭 그 공면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167번 맞죠? 공면적 문제에서 마지막 1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167번.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곡면을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두 직선, 두 점을 선분을 지금 Z축에 대해서 회전을 한 거죠. 그럼 일단 이 선분을 매개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공간상에 뭐 x, y, z라는 공간상에 어떤 직선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직선이 대충 y값은 고정이고 x하고 z값 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뭔가 그냥 대충 직선이 존재한대요. 이 직선을 매개화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x라는 값은 x는 y는 z는이라고 매개화 가능하겠죠. 그럼 일단 이들의 방향 벡터를 생각하자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 2, 끝점 빼기 시작점 가능하겠죠. 2, 0,2가 방향 벡터가 된 거였어. 그럼 굳이 2, 0,2라고 쓸 필요 없이 그냥 1, 0,1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1, 0,2니까 자 그러면 t 0, t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이게 지금 두 점을 연결한 관계였어요. 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값을 z는 z축에 대해서 내가 얘를 회전하고 싶어. 공간상에 있는 점도 회전을 하고 싶어요. 뭔가 회전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우린 지금 옮겨진 점들의 관계식을 대문자 x, y, z로 적어볼게요. 대문자 x, y, z라는 이 관계식으로 적어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원주좌표계를 활용할 건데 자, 회전을 했을 때 이미 한 점을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원점과의 거리는 r이 되겠죠. 원점과의 거리 r이 될 것이고 극축과의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그냥 z인 거지. 이런 원주좌표계로 옮겨진 점들의 관계식을 잡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간상의 한 점도, 이 처음 주어진 이 점들도 z축과의 거리, 결국 원점과의 거리가 되겠죠. 이 녀석을 r제곱이라는 거는 x좌표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제곱이 될 거니까 x좌표의 제곱은 t-1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이라서 이 값은 갖다가 집어넣으면 x의 값은 정리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될 텐데 그 값이 t-1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더라. 그런데 우리 매개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값이 x, y, z에 대한 관계식을 형성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얘가 z좌표와 동일하지 않나요? 얘가 z좌표였죠. 그래서 이 값은 z의 제곱. 자, z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옮겨진 점들의 관계식을 대충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z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옮겨진 점들의 관계식을 찾았는데 걔를 한 번 더 다시 쓰자면 이제 이쪽 메인 페이지 써볼게요. 이 곡면, 회전하는 곡면이 누구니? 라고 물어본다면 x의 제곱. 자, 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은 1이라는 일엽 쌍곡면이 회전한 곡면이었던 거예요. 그럼 난 이 곡면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조건 하나 붙일게요. 지금 이 직선이라는 거는 z범위가 결국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곡면의 모습이 대충
점들의 관계식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공면이래요. 그럼 Z 범위가 최대 1이었고 최소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XY 평면의 범위는 반지름이 1인 원과 지금 Z가 또 1이 들어가면 반지름이 루트 2에 해당하는 요 영역, 이 도너츠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의 공면의 면적을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윗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의 면적과 아랫부분의 면적이 동일하죠. 그럼 나는 곱하기 2까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위에 해당 공면을 S1으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은 S1의 면적을 총 2개를 구할 게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함수는 음함수로 제시가 되었어서 자, 정의역 D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영역이 될 것이고 그라디언트 S 벡터의 크기에 dx, dy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린 편의상 대문제 x, y, z를 적었지만 소문제 x, y, z라고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옮겨진 공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럼 그라디언트 s를 잡자면 2x, 2y, 마이너스 2z가 아니라 마이너스 2z로 나누어진 값 z분의 마이너스 x, z분의 마이너스 y, 그리고 1이 되겠네요. 그럼 그라디언트 S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란 값부터 먼저 해결하자면 z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 플러스 1인 거니까 z의 제곱이라고 정리 가능하겠네요. 근데 주어진 모든 식은 전부 다 x하고 y로만 구성이 돼야 돼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 z제곱 대신 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제 날라가고 z의 크기만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을 집어넣어 계산을 하니 극좌표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세타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아래 범위는 1부터 루트 2까지. 그럼 피적분 함수는 루트 2r제곱 마이너스 1부터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r, dr, d세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단순 계산 문제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값을 푸비인 정리를 이용해서 세타는 바로 튕겨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루트 값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치환하겠습니다. 분모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t로 치환하게 된다면 자, r 값의 범위가 1부터 루트 2였죠. r이 1이 들어가면 t값은 0이 될 거고요. r이 2가 들어가면 t값은 1이면 될까요? 1.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1은 t제곱이 됐고요. 2r, dr은 2t, dt라서 2가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2 곱하기 2파이 결정됐고요. 구간 0부터 1까지 피적분함수, 자, 이 분모는 t였고요. r 곱하기 dr은 t 곱하기 dt로 바뀌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요 2r제곱 마이너스 1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 이 식에서 2r제곱은 마이너스 2는 2t제곱이 될 거고요. 이 값을 넘겨주면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사라질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1 했으니 2r제곱 마이너스 1은 2t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루트 2t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와우. 자, 지금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다음에 다시 또 내가 적분을 하려면 삼각치환 적분하면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진 이 t값을 이 t라는 값을 다시 한번 치환하겠습니다. 얘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t라는 값을 루트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t의 제곱은 2 곱하기 2분의 탄젠트 제곱이라 탄젠트 제곱 플러스 1로 만들었고, 그럼 그 구간 t의 범위가 0부터 1이래요. 와우. 그럼 지금 0을 집어넣으려면 세타가 0 들어가면 되겠지만 1이 나오려면 탄젠트 알파는 루트 2를 만족하는 특수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4파이의 구간은 0부터 알파가 되겠죠. t가 0이 되려면 세타는 0이 되면 될 거니까 0부터 알파까지. 그리고 알파까지. 그럼 이 피적분함수는 절대값 시컨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럼 dt는 루트 2분의 1의 시컨트의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네요. 근데 이미 절대값 아닌 이 구간이 1, 4분면 양수의 값을 가질 거라서 나는 이 절대값 필요가 없어가 된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시컨트 3승에 대한 적분 공식을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루트 2분의 4파이에 시컨트 3승이 나왔으니 시컨트 3승 공식은 2분의 1에, 사실 저 공식 안 줘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컨트 세타 곱하기 탄젠타 플러스 ln에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0부터 알파까지. 자, 0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이 들어가면 탄젠트 0은 0, 시컨트 0은 1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 0 더하기 ln이 0이 되겠네. 그럼 알파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자, 유리화해 주면서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루트 2파이만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 값은 루트 2파이에 알파가 들어가니까 시컨트 알파, 탄젠트 알파 플러스 ln에 시컨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인데 이미 탄젠트 알파 값은 루트 2란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럼 시컨트 알파가 얼마니를 찾기 위해서 탄젠트 알파가 1분의 루트 2라서 루트 2라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 시컨트는 1분의 루트 3. 따라서 시컨트 알파는 루트 3이었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2파이에 루트 2파이가 맞겠죠? 선생님 뭐 계산 실수한 거 없어 보이지? 루트 2파이에 나머지 계산 여러분이 하시겠죠. 값은 루트 3, 루트 2, 루트 3,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자, 루트 2파이라는 값을 문제에서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푼 것 같아요. 그럼 보기 1번이 답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보기 1번. 자,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이제 해설에다가는 회전 변환을 이용한 문제도 설명을 해놨는데, 회전 변환으로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그냥 미적분학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 이런 문제가 상위권에서는 언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많아서 좀 해설이 길었죠. 그래도 중요한 문제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